빈칸 추론 유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빈칸 추론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글의 순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부분은 먼저 일단 이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빈칸 추론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 보고 원래 있다고 하고 생각해보세요. 자, 빈칸 추론 유형은 먼저 우리가 글의 순서를 먼저 알아줘야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글의 순서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있다는 거지. 도입부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도입부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은 바디 부분, 본론 부분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본론 부분으로 이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컨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런데 글은 대부분의 빈문학들은 이렇게 글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각 부분마다 추론해줘야 되는 아니면 발편해줘야 하는 부분이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그치? 글을 모두 다 읽고서 푸는 거에서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언제나 문장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문장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주제 문장만을 가지고서 답을 추론해내야 한다는 것이야.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에 한 문제당 약 1분 40초가 주어지게 되는데 빈칸 추론을 이 정도의 내가 알려주는 스킬로 풀린다면은 1분 내지 그 안쪽으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언제나 글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가 나오거나 혹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본론에서는 이제 소재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와. 아니면은 이 본론 부분에서 이 소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오기도 하지. 화자의 인식이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아까 위에서 나왔던 소재 그리고 화자의 인식을 싸잡아가지고 마지막에 결론 혹은 주제가 도출되는 부분이지, 그지? 자, 우리가 이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먼저 첫 번째에서는 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아마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재 부분이 뚫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 다음에 화자의 인식을 파악하자는 거지. 화자의 인식. 화자의 인식을 본론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결론으로 얘가 도출해낼까, 이 화자가 도출해낼까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화자의 인식에 대해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고서 우리가 지문마다 몇 번의 연습, 약 100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 정도만 해보면은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외에 이제 글의 구성이라는 것을 내가 잠깐 알려줄게. 자, 글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언제나 자,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이 글은 한글이 아니야.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은 언제나 주제문이 있어. 주제문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 그치? 설명을 먼저 하고 주제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주제를 먼저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주제 이후에 설명이 나오는 거. 중요성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 정확했지? 주제가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럼 주제 문장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주제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그닥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거 어떻게 설명 부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나중에는 여러 번 읽어보면은 주제 문장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과감히 지워버리면 돼. 읽어 내려가다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주제 문장들만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맞춰낼 수 있다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봅시다. 주제 문장과 설명 문장을 나눠서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빈칸 추론 유형 설명.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잖아. 처음에 딱 보면은 if부터 lane까지가 나왔지. 가정법 구문이네. 가정을 해본다는 거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주는 부분이야.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을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써 빠르게 찾아줘야 돼. If you stand, 네가 서 있다면, 가만히 서 있다면 in vertical lane,
수직에 비해서 네가 가만히 서 있다면 will only get wet. 너는 배가 젖게 될 것이다. on top of your head. 너의 머리 위쪽이 젖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었네. 자, 지금 비야. 비가 어느 상황인데 비가 왔을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네 머리가 젖는다는 소리지.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나 정답에 사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정답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뒤에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거 역접의 접속사라고 하지.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주제 문장이 도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런데 once you start to move, 일단 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your front starts, 너의 앞쪽은 starts getting wet, 젖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된대. 자, 그럼 뭐야? 일단 움직이면은 더 젖게 된대. 다 앞면이 다 젖게 된대. 그런데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뒤에 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역접의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추론되는 부분인데 주제에 지금 뭐가 뚫려있다? 빈칸이 뚫려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했어. 여기는 상황일 뿐이고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되겠지. 이제 주제문 이후에 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의 설명이 나올 것이다.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이 주제문의 빈칸이 뭔지를 추론해내는 부분이라고. 그 내용을 한번 볼게. 자, 봅시다 이제. 뒷문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보면은 자, think about it this way. 생각해봐라.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In every volume of space. 모든 부피의 공간에서는 볼륨 하면 부피라는 뜻이지, 그지? 자, 모든 공간의 부피에서 there is certain density. 특정한 빽빽함, 결국에 밀도를 뜻하지. 특정한 밀도가 있다. raindrops, 어떤 곳에 빗물에 특정한 밀도가 있다. 자, 뭔가를 설명해내고 있어. 새로운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조심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잖아. 자, 모든 공간에 특정한 밀도의 빗방울이 있다. 너의 앞쪽 면은 will meet that density. 너의 앞면은 그 밀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물방울의 밀도를 언제? When you get to it. 네가 그곳에 다가갔을 때, 밀도에 다가갔을 때, no matter what your speed. 너의 스피드와는 상관없이, 속도와는 상관없다는 소리지. so 나왔는데 세모 쳐야지. 자, 이런 건 뭐지? 역시 우리 주제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던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어. 이런 거에서 이제 밑줄 쳐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다고. 봅시다. Going more slowly. 천천히 가는 것은 does not help. 도움이 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야. 결론이 그 주제지 뭐. 여기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 it turns out that 뭐뭐라고 밝혀지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과 같은지만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저 real world effects, 현실적인 효과는 do not give, 주지 않는다. do give, 준다. runner, 달리는 사람에게 a small increase, 약간의 증가를 준다. in dampness, 축축함의 증가를 준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 자, 지금 위에 어떤 거?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달리는 사람에게 약간의 더 그 축축함의 증가를 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하이픈이라는 경우가 보이지? 하이픈이라는 경우는 내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 읽지 않아도 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부분이지? 동격의 부분이지. 이 표시가 있다면 무슨 소리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겠다. 조금 더 쉬운 얘기로 반복하겠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된 경우에는 읽지 말자고. 여기서 내용이 뭔가 바뀌었어, 그지? 달리면 오히려 약간의 축축함이 증가한데 근데 대충 해석해볼까?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아마도 공기의 흐름은 근데 달리는 것으로부터 유발된 공기의 흐름은 젖게 할 거다. 젖는다. 좀 더 비에서 젖게 된다. Then they repel. 그들이 피하는 것보다는 비를 피하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더 많이 젖게 된다는 거지. 그냥 똑같은 내용이야 이제 또. 자, heavy footstep, 달리는 걸 뜻하겠지. 아주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이 cause, 유발할 거다. 좀 더 많은 물튀김을 유발할 거래. 자, 그 정도의 뜻이 나왔었고 뒷문장으로 봅시다. 그런데 라고 나왔으니까 야, 이리 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달리는 것 자체가 축축함을 더 유발한다는 소리지, 그지? 그런데 라고 나온다면은 너 이런 얘기가 있어.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넌 공부도 잘하고 참 잘생겼어. 근데 넌 키가 작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었지? 키가 작다는 소리야.
자, 너는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야, 괜찮아. 얼굴도 잘생겼어. 말도 잘해. 키가 작아. 근데 키가 작아. 그럼 근데 키가 작아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란 소리야. 그러면은 이런 거 있지. but 같은 거 또 나왔잖아. 한 번 더 주제가 추론되는 부분이라고. 한 번 더 봅시다. There is a drop. 이것은 한 방울일 뿐이다. In the bucket. 양동이의 한 방울일 뿐이야. 자, 그 so to speak 따로 가르쳐볼까? 이런 삽입구는 문장 앞으로 옮겨서 다시 해석해보자 했었지. 말하자면 이 정도의 뜻인데 해석하지 않아도 돼. 이런 그 삽입구는. 자, 그런데 그것은 양동이의 한 방울일 뿐이야.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지. Compared to the wetness. 뭐와 비교했을 때? 너의 축축해짐과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함께 나온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 wetness에 대한 설명이다. will prevent. 네가 이렇게 네가 예방하게 돼. By getting to shelter. 네가 피난처로 빠르게 들어갔을 때 예방하게 될 그 축축함과 비교했을 때 양동이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작은 양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빠르게 가란 소리지 뭐.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이제 답을 한번 봤을 때, 자, 뒤에 거 봅시다.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 For you. 네가 to get to shelter. 피난처에 도달할 방법이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비나 맞아. 이런 소리가 되는데 1번 맞을까? 아니라는 소리지, 그지? 자, 위에 나왔던 두 가지 문장이 어떤가?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것은 소용이 없어.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빨리 걸었을 때 옷이 더 많이 젖을 것 같지. 그래봤자 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 맞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라고. 뛰어서 맞는 게. You have to consider. 너는 고려해봐야 된다. The direction. 방향을 고려해봐야지. Of the end. 미안. wind.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봐야 된다. The density of raindrops. 자, 빗방울의 밀도는 영향을 준다. 걷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You don't hit. 너는 치지 않는다. Fewer raindrops. 더 적은 그 빗방울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더 천천히 감을 통해서. 천천히 갔을 때 더 적은 빗방울을 만나지 않는다.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비 덜 맞는 거 아니래. 빨리 뛰라는 소리랑 맞지. 알맞지. 답이 4번이 정답이겠지. Wetness will be prevented. 축축함은 예방될 것이다. By careful footsteps.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의해서. 이 정도의 뜻이었어. 답은 쉽게 추론할 수 있었지. 아까 배웠던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복습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